예, TI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어서 짧게 데일리 리포트 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잠기네요. 우선은 그 TI는 OPMF 솔루션으로 유명하죠. 매출의 아마 80% 정도가 그 아날로그 소자에서 나오는 걸로 압니다. 예, 최근 이렇게 그런 OPMF들도 일반적인 OPMF들도 많이 취급하지만 이제 특수 용도로 대표적으로 전류를 측정하는 혹은 아주 고정밀로 어떤 센싱을 해야 되는 솔루션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지금 요거 그 오토모티브 션트 센싱 레퍼런스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선은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요. 대체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냐면 요 사진에 보이는 요 밑에 구리 요 버스바 요게 션트입니다. 션트라고 부르는 제품이고요. 구리 버스바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어떤 형태냐면 우리 라라저항 같은 이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 제품 속에 전류 검출 저항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주 대용량은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저항처럼 생긴 게 아니라 금속으로 되어 있고 여기 TCS라는 제품이나 뭐 LT 아니면 여기 SH 아니면 SHL 이런 이렇게 금속 성분으로 된 저항으로 전류를 측정해요. 이제 전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이게 전류가 뭐 수백 암페어가 되면 전류값이 조금만 커더라도 I 제곱 R 공식에 의해서 이 저항에서 굉장히 큰 그 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탄소 계열 이런 저항을 쓰면 이게 발열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금속 성분으로 된 션트 저항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고 형태가 TCS 제품이라면 이렇게 구리 버스바 중간에 이렇게 약간의 저항 성분을 가진 금속을 이렇게 용접으로 붙여서 하나의 이런 구리 버스처럼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양단자, 요 가운데 요 희끄무리한 요 부품 있는데 여기를 OPMF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 구리 버스바에 흐르는 전류량을 센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제품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리드가 있거나 볼트가 있거나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어떤 포인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로 우리 TI사 이런 션트 측정 솔루션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션트 저항 측정하는 전류 솔루션은 우선 정밀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 비절연 방식 아날로그 센서는 전원을 같이 공유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라운드나 이렇게 전원을 공유하거나 플로팅된 그라운드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회로적으로 있는데 그런 거는 요새 뭐 절연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극복이 되고, 그런 거를 제외하면 아마 가장 정밀한 측정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INA 240 이런 부품들 하고 PGA 400은 아마 차동 증폭 회로였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선 여기서 이렇게 INA 240 쳐보면 요거는 션트 저항 커런트 센싱 앰프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션트 저항 측정용으로 아예 고정된 게인을 가진 이런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쓰고요. 뭐 그냥 일반 어떤 산업 솔루션으로도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내부에 차동 회로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붙이면 단전원, 이렇게 위쪽 레퍼런스 전압을 잡아주면 양전원 신호 찍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PGA 400은 아마 차동 증폭 회로였던 것 같은데, PGA 400 예를 들어 이런 솔루션이다 보면은 센서 컨디셔너라고 특별할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차동 OPM프에다가 개인 조절할 수 있고 뭐 하는 몇 가지 이런 것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전압 들어오면 쭉 해주고, 이제 옵셋,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이제 개발 많이 해보시면 알 텐데, 이 센서는 온도라든가 이 전원에 따른 그 오차가 있거든요. 센서 자체도 특성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이 소자에서 튜닝할 수 있도록 미리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요 중간에 마이컴이랑 여기 뭐 온도 센서 같은 거, 온도 센서나 옵셋이나 온도 보상기를 다 넣어가지고 얘가 한번 신호 처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죠? 신호가 들어오면 한번 그런 연산을 한 다음에 DAC로 뿌려서 밖에 있는 다른 소자들에서 쓸 수 있게.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통신 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중간에 누가 필터링 했기 때문에 16비트 1메가 정도 속도라고 하네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합니다. 어차피 GSP ADC 컨버터 성능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샘플링 높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처리하고 하면은 훨씬 더 느리죠. 이런 솔루션들도 있군요. 되게 고급진 솔루션이죠. 이렇게 되면. 자, 뭐 이런 솔루션들이 있구나. 이런 게 일단 화면에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POE 솔루션, POE 솔루션 찾는 방법. 자, 프로덕트 파워 매니지먼트, 저번에 한번 헤맸었는데, 이 프로덕트 파워 매니지먼트 들어오셔서 그 왼쪽 메뉴에서 쭉 내려오시면요, 여기 메뉴 중에 파워 오버 이더넷 POE 랜 솔루션 여기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이게 그 RJ45 이더넷 케이블 기반으로 한 전력 전달 솔루션 제품군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랜 케이블 이용해서 전원 장치도 쓰고 통신도 되는 이런 솔루션 찾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걸 여기서 헤매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저도 이제 보게 겸사겸사 보면서 알죠. 그리고 TI 인베디드 월드, 이거 우리나라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하나? 하면은 이번에 좀 가봐야겠네요. 월드라고 하더니만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안 나와요. 이번에 유럽? 제가 알기로는 TI가 때 되면 적당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라별로 돌아다니면서 저런 거 TI 세미나, TI 월드, 뭐 TI 컨테스트 이런 거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할 때 한번 가서 보시면 그냥 전반적인 얘네들 계획, 시장 어떻게 올 건지, 아니면은 판매하는 신규 제품군이 뭐가 있는지 이런 설명들도 들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아까 션트 저항이랑 관련된 또 얘기인데, 이제 아무래도 션트 저항이 대전류 측정용인데 배터리, 그러니까 고용량 배터리나 고용량 충전기에서 많이 쓰죠. 배터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터리를 관리하는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가 BMS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BMS를 관리하는 이 배터리 모니터링 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에 대한 설명들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네요. TI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건지
전력전자에 관심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한 제품군일 뿐인 건데, 사실 걱정도 됩니다. 이게 뭐 제가 걱정한다고 TI가 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기 자동차는 저는 그냥 대표 산업군이지, 얘가 이런 재생에너지 시장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어떤 인더스트리얼 마켓의 전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뭐 전기차라는 어떤 제품군에 약간 올인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우리 통신 시장이나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진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뭐 전기차라는 게 차를 떠나서 전자제품화 되면 그 전자제품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이커로서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여하튼 간에 우선 이런 시장에 대한 일단 전압 어떻게 쓴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네요. 뭐 풀 하이브리드는 200에서 450,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0에서 800, 퓨어 일렉트로닉스는 100에서 800. 전압이 많이 높아지긴 했네요. 옛날에는 800V까지 얘기도 안 나왔었는데 보통 200에서 450 이 정도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높이려면 전압이 낮으면 전류량이 높아져요. 그러면 케이블이 두꺼워지고 이제 그러면 무게나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에너지량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려면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떨어뜨리는 게 유리합니다. 뭐 그런 관련된 전력전자 소자들, 뭐 SIC나 아직 걔는 전압이 좀 낮긴 하지만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재생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이긴 한데 전 이게 미래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2025년까지 매년 5%씩 EV 시장이 커질 거라고 얘네들이 예측하고 있잖아요. 하고 아마 전 세계 차 시장 20%가 이제 EV, 그러니까 어떤 전기 차량을 위한 차량용 시스템을 탑재할 거다인데, 그런 거를 다 전자회로화하고 그런 거를 납품하는 제조사로서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면 대단하죠. 이미 시장에 선점 사례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스티븐 잡스가 암사의 암이라는 제품으로 스마트폰 만들어서 아주 거대한 성공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 그 훗날에 이제 인텔에서 야 우리도 그 X86이라는 훌륭한 솔루션이 있으니 암사처럼 포터블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자 라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했죠. 우선은 인텔 시스템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든요. 하니까 모바일 기기에 맞지가 않아요, 구조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예를 들어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덤블링을 해서 하면서 운동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선은 체중을 감량한 다음에 덤블링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덤블링 잘하는 체조 선수랑 나를 시작부터 비교해 버리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씨름 선수가 난 씨름 운동했으니까 덤블링도 잘해 라고 하고 딱 갔는데 덤블링 거기 올라가자마자 덤블링이 쫙 찢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텔이 그런 모바일 시장에 많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사실 인텔이 가진 이름과 명성에 비하면 큰 빛을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 크면서 사실 암사가 엄청나게 사실 숨어있는 성공한 회사가 된 거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알려져 봐야 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님이
암사 인수했다 뭐 이런 뉴스만 나오지, 사실은 아미라는 제품의 브랜드 네임이 엄청 커진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TI사조차도 뭐 TI사 여기 제품군에 여기 인베디드 프로세서 있죠? 여기 제품군에 오시면 시테라 프로세서는 다 암이에요. 이게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다 암입니다. 다 암이에요. 암. TI만 그런가? 예를 들어 우리 아마 제가 시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본 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그 LPC라는 제품군인데 이것도 암이에요. 뭐 NXP는 바본가요? 이 NXP 회사도 자기 원래 그 MX라고 자기 원래 쓰고 있는 자기네 그 CPU 제품이 있는데, 그쵸, 다 이거 암사랑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ST사, 저번에 말씀드린 ST사도 원래는 SPC 8, SPC 5, 6 이런 제품군이 있는데 얘네들도 몇 년 전부터 암사랑 계약해가지고, 제가 속단 말로 얘네들 약간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 들게, 다 암입니다 이게 지금. 뭐 여하튼간에 그런 식으로 선점 사례가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TI 입장에서는 요새 이렇게 회사에서 여러가지 표현법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표현법이나 이 누르면 각각의 이 솔루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런 시스템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제조사 중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흔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땐 TI 정도가 거의 유일하고, 다른 회사들은 거의 특수 분야에 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금 이렇게 EV 관련된 레포트 같은 거, 어떤 시장이 있다는 거, 뭐 48V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하면 배터리가 뭐 몇백 볼트다 이렇게 뭐 몇백 볼트다 얘기하는데, 우선 시장에 가장 먼저 많이 퍼질 거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입이에요. 엔진이랑 모터랑 배터리가 같이 있는. 근데 그런 애들은 지금 48V 시스템으로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12V도 이제 아마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시간 내로 48V로 바뀔 거고, 이미 그런 차량들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부터 TI가 시장을 예측하고 선점을 하면, 이게 참 이제 무시하지 못할 파급력을 발휘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깔맞춤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같은 회사 제품으로 통일하는 게 안정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막 솔루션이 흩어져 있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특정 회사 제품으로 통일을 하면 뭐랄까, 개발자가 일단은 더 소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지금 뭔가 이 링크 홈페이지 만드는 분 좀 혼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누를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가지고. 여하튼간에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건 TPC 62088이라는 솔루션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침이라서 목이 잠기네요. 전 사실 이런 솔루션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입력 전압이 너무 낮아요. 아직 TI가 저전력 솔루션의 강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솔루션들이 이렇게 입력 범위가 작고 출력 범위도 작은, 이게 되게 굉장히 로우 레벨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쓰겠죠. 이게 사이즈가 엄청 작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3A 솔루션이거든요. 그죠? 이게 3A 하면 이거 하나로 어지간한
제어 보드나 시스템 다 구동합니다. 진짜 배터리를 위한, 여기도 있지만 뭐 웨어러블이나 그죠? SSD 같은 스마트폰, 저전력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이네요. 정말 간단한 벅 컨버터. 얘네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좀 슬퍼요. 이게 패키지가 이게 WCSP라는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크기가요. 이건 뭐 손으로 만질 수가 없네요. 이거는 0.4, 0.8 밀리미터입니다, 단위가. 패키지가 커봐야 1.19, 2는 0.79. 손 갖다 조립할 수가 없어요. 핀셋으로 집으면 안 보입니다. 집으면 요만한 좁쌀 많은 거 하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 자동화된 장비로만 생산 가능한, 뭐 손으로 조립한다면 PCB에 올리고 열풍길로 솔더웍 장비로 살 지지면 되긴 할 텐데, 여튼간에 전 TI가 개인적으로 약간은 크기가 큰 부품들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조립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튼간에 이런 솔루션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고요. 전원장치, 나머지는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요거 뭐지? 요거 레퍼런스 있는 얘기.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좀 재밌는 거, 여기 옆에 보시면 프로덕, 이렇게 보시면 오토모티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TI가 약간 요새 좀 살짝 미쳤어요. 오토모티브에 너무. 이렇게 보시면 이 메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원래는 두 번째 메뉴가 어플리케이션 앤 디자인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플리케이션 뜨네. 이게 처음에 접속하면 오토모티브로 뜨거든요. 참 홈페이지를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오류처럼 보이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안되네. 한번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오토모티브 들어오면 이런 게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면 ADAS, 인포테인먼트, 바디 일렉트로닉스, EV, 파워트레인인데, 예를 들어 파워트레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사진이나 이미지가, 옛날에 이렇게 원래 TI는 실사 이미지 잘 안 올리거든요. 이런 곳에 실사 이미지를 안 올렸는데, 웬일인지 이미지들 실사 이미지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도 관심 없게 보다가 어느 날인가 얘를 딱 열어보니 이게 실사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솔루션들. 아직 홈페이지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튼간에 뭐 코런티 센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션트 측정 솔루션이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오토모티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TI사가 많은 제품들을 오토모티브로 몰고 있으면 향후 짧아도 7년? 길면은 그 이상, 최대 25년? 여튼간에 뭐 한 10년에서 25년 사이에 이런 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가지 또 여러가지 정보들이 업데이트 됐고, TI가 오토모티브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 또 그런 관련된 솔루션 같은 것도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꾹꾹 눌러도 보시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